매일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가 주는 건강상 이점은 너무나 많은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고 약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사과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과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과 효능, 같이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드실 때 주의해야 하시는 분 등 사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밥상보감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의 일종인 펙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펙틴이 장 속 노폐물 제거와 대장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펙틴의 섭취는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대장에 쌓인 변을 부드럽게 하여 배변 활동을 돕는데요. 이런 작용들은 장내 나쁜 균의 증식을 억제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높여줍니다. 사과 껍질에 더욱 풍부한 펙틴은 흡착 능력이 뛰어나 장 속에 남아있는 중금속이나 방사능 물질도 함께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노폐물 제거뿐만 아니라 대장암 예방에도 좋은 사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답은 사과를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특히 배가 차서 배탈이 잦아 영양이 뛰어난 사과를 잘못 드시는 분들도 구워 드시면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구워 드시는 방법은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은 익혀 먹어야 체내 흡수율이 더욱 증가합니다. 펙틴 성분은 단단한 세포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냥 드실 경우 흡수율이 낮은데요. 하지만 구워서 드실 경우 열로 인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펙틴의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사과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식품과학자 빈센트 박사는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인용해 사과의 효과를 설명했는데 50대의 참가자 2,800명을 관찰한 결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을 덜 섭취한 그룹이 많이 섭취한 그룹에 비해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4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유해물질과 신경독성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사과를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과를 주기적으로 먹으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과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걸로 확인되었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서 사과에 함유되어 있는 가용성 섬유질은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였습니다. 사과를 먹는 것은 동맥의 혈관을 좁게 만드는 죽상동맥 경화증 그리고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사과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뇌졸중의 위험이 무려 52% 낮아진다는 내용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 나트륨인데요. 이 나트륨이 칼륨하고 결합을 해서 대변으로 배출되는데요. 사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혈압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연구진에 의하면 사과 또는 사과 주스를 매일 섭취하면 피토 영양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산화를 방지함으로써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뇌졸중에 걸릴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제된 사과 섬유에는 수용성 식물섬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용성 식물섬유는 체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팽창하며 동시에 점성을 띠는데 이 점성에 의하여 위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거나 소장에서의 영양소 흡수도 지연되어 혈당치의 상승이 지연 또는 억제되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영국의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2개 정도 사과를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보다 천식 발생의 위험을 약 22%에서 23% 낮출 수 있다고 보고했으며 영국 노팅엄 대학교의 연구진은 사과를 많이 먹으면 적게 먹는 사람보다 폐 기능이 강화되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과의 파이토케미컬은 인체 세포에 충격을 가하는 산화작용을 억제 또는 예방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일부 특정한 파이토케미컬의 경우 인체의 면역체계를 자극하고 혈관의 봉쇄를 가져올 수 있는 응고물질을 줄여주며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확인된 것입니다.
다른 파이토케미컬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의 활동을 억제하고 인체 세포를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효소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과의 효능도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데요.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하시는 분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2018년 11월 우리나라에서는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대한천식 알레르기학회지에 실렸습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최정희 교수와 순천향대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양현종 교수가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서 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 648명을 대상으로 식물성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연구한 결과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의 40%가량이 식물성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도 같이 겪고 있었고, 이들 중 8.9%는 아나필락시스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란 발진, 구토, 호흡곤란, 저혈압, 의식소실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과민 반응입니다. 연구팀은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식품 3개를 발표했는데 1위가 복숭아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 중 48.5%가 복숭아에 반응을 보였으며 2위는 사과로 46.7%의 환자가 사과에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냈고 3위는 키위로 30.4%의 환자가 키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꽃가루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복숭아, 사과 그리고 키위의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를 먹으면 속 쓰려 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사과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속 쓰려서 애를 먹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려면 물 충분히 드시고 나서 천천히 사과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식간의 간식으로 견과류나 두유 같은 식품하고 곁들여서 사과를 드시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사과를 꼭 아침에 드셔야 할 이유는 없으며 사과는 언제 어느 때 드셔도 그만큼 건강에 좋습니다. 그 다음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하시는 분은 사과만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하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고 배가 조금만 차도 바로 배탈 나는 분들인데요. 사과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차가운 상태 그대로 드시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드시기 전날 냉장고에서 미리 꺼내 놓으시고 앞서 언급한 얇게 잘라 구워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구워 드시는 방법으로 세척한 사과를 가루로 동그랗게 잘라주는데요. 4에서 5mm 정도로 얇게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루로 자른 사과는 칼을 이용해 씨와 꼭지만 제거합니다. 다음은 마른 팬에 1분에서 2분 정도 자른 사과를 앞뒤로 잘 뒤집어주면서 노릇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구워줍니다. 열로 인해 식이섬유가 부드러워져서 이가 좋지 않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이 먹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구운 사과에 따뜻한 성질의 시나몬을 첨가해서 드시게 되면 사과의 단맛은 더 강해지고 시나몬이 혈당 관리에 좋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과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눈 건강과 피부 미용에 좋아 아침에 주스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때 사과를 넣어 같이 먹으면 맛은 물론 건강에도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과와 당근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와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양질의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데요. 특히 변비 예방과 해독 작용이 더욱 상승되어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함께 먹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당근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당근을 살짝 쪄서 당근과 사과의 비율을 1:1로 갈아서 마실 경우 베타카로틴 농도가 1.6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두 번째 음식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와 사과는 모두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C를 함유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혈당 조절과 면역력 강화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우리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세 번째 음식은 꿀입니다. 사과와 꿀은 모두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자유라티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위장이 편안하고 몸의 독소를 제거하며 각종 감염 예방에도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네 번째 음식 견과류입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으로부터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함유되어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 제거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플라보노이드 중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더욱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껍질의 8배 이상 많으니 잘 씻어서 꼭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사과를 구워서 드실 때 견과류도 함께 살짝 구워서 같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사과를 드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모두 함께 건강한 100세 그날까지 밥상보감TV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